이란 전쟁에 목숨을 건 한망자. 도입부, 상식 파괴와 역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을 가진 군사강국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은 90% 넘게 격추하죠. 그런데 왜 이 강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베냐민 네타냐후는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민심의 포화와 사법부의 칼날은 단 하나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라고 외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 경고를 보냈고 이스라엘 광장에는 매일 밤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총리의 퇴진을 부르짖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지금 당장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하지만 네타냐후는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이제는 대리 세력을 넘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폭로할 진실은 훨씬 더 섬뜩하고 추악합니다. 이 전쟁은 국가를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단 한 사람, 베냐민 네타냐후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설계한 거대한 생존 게임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을수록 중동의 기름값이 요동치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대출 금리는 비명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의 목숨 구걸이 어떻게 지구 반대편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원리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거대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불편한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 심층 분석 1. 벼랑 끝의 지도자. 3대 사법 리스크의 실체. 네타냐후가 왜 이토록 전쟁에 집착하는지 이해하려면 그가 처한 사법적 단두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검찰이 그를 추적 중인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이른바 케이스 1000, 2000, 4000입니다. 먼저 케이스 1000입니다. 이건 단순한 촌지가 아닙니다. 네타냐후는 억만장자 사업가들로부터 약 20만 달러, 한화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샴페인과 고급 시가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사업가들의 비자 발급을 돕거나 세제 혜택을 주려 했죠. 총리가 개인의 기호품을 위해 국가의 권력을 팔아넘긴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2000은 더 교활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일간지 예디오트 아하로노트의 발행인과 밀약을 맺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경쟁지의 발행 부스를 제한하려 했죠. 여론을 조작해 영구 집권을 꿈꾼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케이스 4000입니다. 이스라엘 통신거물 베제크에 수천억 원 규모의 이익을 몰아주는 대가로 해당 기업 소유의 뉴스 사이트 왈라를 자신의 개인 홍보 채널처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뇌물수수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네타냐후는 총리실이 아니라 차가운 감방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법상 현직 총리는 재판 중에도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각하는 순간 모든 면책 특권은 사라집니다. 그에게 전쟁은 곧 자유입니다. 총성이 멈추는 날 그의 수감 생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 심층 분석 2. 45년의 원한, 이란, 이스라엘 그림자 전쟁의 역사. 하지만 왜 하필 이란일까요?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알면 네타냐후의 전략이 보입니다. 사실 1979년 이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둘도 없는 전략적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작은 사탄이라 부르며 주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후 45년간 양국은 직접 싸우지 않고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와 하마스라는 대리 세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찔렀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과학자를 암살하거나 스톡스넷 같은 악성 코드로 핵시설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타냐후는 이 45년간의 금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림자에서 나와 본체를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일까요? 내부의 적이 강해질수록 더 무서운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이미 상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마스와의 전쟁에 익숙해졌고 다시 총리의 무능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이때 네타냐후가 꺼낸 카드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곧 제3차 세계대전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흩어지던 보수 지지층을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공포 아래 결집시킵니다. 3. 심층 분석 3.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경제 데이터의 경고. 자, 이제 여러분의 지갑 이야기를 해보죠. 중동 전쟁? 그거 기름값 좀 오르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973년 4차 중동 전쟁 당시 유가는 단 몇 달 만에 4배가 폭등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때는 유가가 2배 넘게 올랐죠. 결과는 어땠나요?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유가가 순식간에 15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가 150달러 시대는 단순히 주유비가 비싸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료값이 올라 식탁 물가가 폭등하고 항공권 가격이 미쳐 날뛰며 무엇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듭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여러분의 대출이자는 줄어들지 않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춥니다. 한 남자의 사법 리스크가 지구 반대편 한국에 사는 당신의 대출이자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5. 해결책. 위기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3가지 생존 매뉴얼.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만 가혹합니다. 첫째, 자산의 20%는 무조건 실물금과 달러로 채우십시오. 전쟁의 화약고가 터지는 순간 종이 화폐는 가치가 급락합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 보험입니다. 지금 당장 금 관련 ETF나 달러 예금을 확인하세요. 둘째, 이름 뒤에 H가 없는 미국 에너지 ETF를 공략하십시오. 예를 들어 XLE, XOP. 많은 분이 환율 변동이 무서워 환 해지 상품을 고르지만 전쟁 위기 시에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폭등합니다. 환 노출형 에너지 ETF는 유가 상승분과 달러 강세의 이익을 동시에 사져다주는 유일한 자산 방어 도구입니다. 셋째, 현금 비중 30%를 유지하며 패닉세를 기다리십시오. 네타냐후가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쏠수록 시장은 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우량주를 던질 때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현금으로 세일하는 우량 자산을 주워 담아야 합니다. 권력자의 생존 본능은 때로 역사를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네타냐후라는 한 남자의 비겁한 선택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고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스템은 당신을 속일 수 있고 정치는 당신을 배신할 수 있지만 냉철하게 분석된 데이터는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갈수록 우리는 더 차갑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선택, 남들이 보지 못하는 전쟁의 이면을 읽어낸 당신의 통찰이 10년 후 당신의 계좌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언제나 가면을 쓴 지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